지역은행의 파산 위기라. 은행 위기 또 시작이 된다. 이게 미국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상황이 참 심상치 않습니다. 예, 지역은행 중에 말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만만치 않아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라는 은행, 지역은행이거든요. 연초 대비해봤더니 주가가 65.9% 떨어졌습니다. 65.9%. 이게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릴 때는 50% 떨어졌었는데요. 결국은 말입니다. 지난 3월 1일에 마감한 주가는 3.5달러입니다. 이게 연초만 하더라도 10.41달러였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65.9%가 빠졌습니다. 6달러, 6.86달러가 빠진 거고요. 폭락이죠. 완전히 폭락입니다. 예, 그나마 2월 7일을 지나면서요.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해서 4.9달러까지도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던 이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주가는요. 3월 1일 현재 3.5%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괜찮을까요? 이게 지역은행이 줄줄이 망하잖아요. 그러면 중앙은행이나 대형은행으로도 그 피해가 가거든요.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지역은행 위기가 한번 왔다 갔는데 지금 다시 말입니다. 또 지역은행의 위기가 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게 뭘까? 이거 또다시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파산하는 그런 사태가 시작이 될까?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는 막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는 시장의 어떤 위기감까지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은요. 지독하게 훑어보더니 아니야. 안 그럴 수도 있겠어. 이런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말입니다.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의 실적 현황을 보면 2022년 4분기가 1억 7,200만 달러의 흑자를 냈거든요. 그런데 2023년 4분기가 당초에 발표할 때는요. 2억 5,200만 달러의 손실이 났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단위가 하나 빠졌습니다. 단위가 빠졌는데 27억 달러입니다. 27억 달러. 다시 말해서 최소 17년 전에 발생한 거래 가치하고 관련해서요. 24억 달러의 손실이 새로 발생을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새로 발생을. 그래서 27억 달러의 손실이 났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입니다. 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쳐서 또 한 번에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는 폭락하고 말았거든요. 또 한 번에. 매출은 8억 8,600만 달러가 됐지만 또 한 번의 어떤 위기가 왔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뭐 시작은요. 뉴욕 커뮤니티 뱅커프만의 문제다. 시장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이게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하고 맞물려서 미국도 장난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실질적으로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2023년에 19.6%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그런데 무디스 애널리틱스는요. 이게 올해 2024년에는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19.6%가 아니라 19.8%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당연히 위기가 오겠죠. 이 공실률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 5채 중에 말입니다. 한 채가 비어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을 관리하는 회사, 일반적으로 자산관리회사라고 하죠. 괜찮을까요? 은행에서 분명히 돈 빌렸을 겁니다. 그래서 빌딩을 사서 빌딩을 운영하면서 임대료 받아서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공실이 생기면 갚을 방법이 없잖아요.
이제는 그 한계에 도달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대기업들이 재택근무를 더 활성화시키면서 사무실 근무를 굉장히 많이 줄였어요. 특히 미국의 테크 기업들, 기술 기업들은요. 사무실 근무보다는 재택근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효과도 더 좋고요. 그렇게 되니까 말입니다. 사무실이 남아 돌면서 공실률이 커지고요. 그만큼 말입니다. 부동산 관리 회사 혹은 부동산 실제 건설 회사 이런 데는 자금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자금난은 곧바로 말입니다. 이금융권에 영향을 미치고요. 이금융권에 영향을 미치면 지역은행들이 지금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2024년 4분기 기준입니다. 상업용 부동산 대출 잔액이 3조 6천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 소규모 은행 비중이 60% 수준이에요. 2조 1,600억 원 수준입니다. 2,900조 수준입니다. 물론 이게 2023년에 들어서면서는 좀 줄어들었다고도 이야기합니다. 좀 줄어들었다. 2조 달러 아래로 떨어졌다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많은 숫자잖아요. 여전히. 지금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요. 가장 화두예요. 이거 터지면 인정사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금 시장의 분위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그 정도로 상업용 부동산은 위기를 맞고 있다. 아마 우리 시장은 좀 특별합니다. 전 세계에서 말입니다. 우리는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굉장히 적어요. 물론 여러분 물론 저는 지식산업센터를 포함을 시키면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식산업센터는 포함을 안 시켰기 때문에 상업용 부동산이 우리는 공실률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말입니다. 지식산업센터나 상가까지 가버리면 우리도 상업용 부동산 심상치 않거든요. 여러분 자산가들이 말입니다. 자산가들이 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어디다 투자할까요? 요즘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절대로 수익성 부동산 안 본다고 합니다. 수익형 부동산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꼬마 빌딩 혹은 가게들이거든요. 가게들 상가들이거든요. 이거 안 본다고 해요. 요즘 오로지 말입니다. 아파트라고 합니다. 아파트. 이런 것을 감안을 해봤을 때는요. 부자들이 결국은 상업용을 외면하면서 상업용의 상황은 점점 꼬여갈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저임금이나 혹은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소비가 줄어요. 소비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소비를 못하는 실정이거든요. 이게 우리는 지금 바닥이 이렇거든요. 미국도 사실은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의 위기가 와 있기 때문에 중국은요. 부동산 업체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은 지역은행들이 줄줄이 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제2금융권이 위험하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것 아마 여러분들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시장은요. 큰 흐름을 따라갑니다. 우리만 독불장군으로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직접 할 요량이 아니라면요. 상업용 부동산은 될 수 있으면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투자 수익률도 떨어지고 공실률도 높기 때문에 돈이 잠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시라는 것 반드시 말씀 올립니다. 또 미국은요.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솔직히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위기는 계속 나오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